2025년 4월 11일입니다. 어제는 바쁜 날이었죠. 모친 모시고 병원 왔다 갔다 그죠? 하고 다행히 이제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원상대로 좋아졌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건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그건 고치는 것보다는 통증을 제어하는 거죠.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 가장 관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죠. 저도 혈압약부터 두통약, 그다음에 다른 디스크 이런 거 약을 먹지만 어째 여러분도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그래서 M장 그놈 녹화하고 또 좀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일찍 잤어요. 자, 오늘 제 아는 지인 중에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된 이런 겁니다. 자기 차는 아닌데 지인 차를 끌고 나왔는데 이런 거죠. 보통 우회전 이렇게 하다가 교차로에서 이게 횡단보도란 말이에요. 횡단보도에서 멈칫한 거죠. 근데 어떤 그 미성년자가 사실은 부딪힌 건 아닌데 쓰러졌어요. 부딪혔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이가 뛰어오다가 부딪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딪히지 않고 그냥 멈칫했는데 휘청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을 봐서 바로 정차해서 내려갔고 그 아이한테 미성년자한테 얘기를 걸어서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그런 특히 여성 운전자들, 젊은 운전자들이나 아니면 경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리고 실수 플러스 또 다른 경우는 이 사기꾼들, 보험 사기꾼들입니다. 전문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손목치기 같은 형태입니다. 원래 그 조직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가 애를 내보내거나 그래갖고 근데 그 아이는 죽어라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냐면 괜찮다. 아줌마 괜찮아요. 누나 괜찮아요. 아이 안 다쳤어요. 아이 제가 잘못해. 그리고 후다닥 갑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아유 다행이다 라고 그냥 갑니다. 큰일 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간 아이가 그냥 가면 그만인데 아주 이제 선의로 해석하면은 가서 부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부모가 머리가 도는 거죠. 머리가 확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난다는 얘기가 그래? 야 이거 사고로 신고해도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다시 와서 차번호를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차번호를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바로 도망가고 하는 때. 그래서 근처에 와서 CCTV, 편의점 CCTV라든가 앞뒤 확인해 갖고 아니면 방범 CCTV 확인해 갖고 왜냐면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확인해서 주변 사람들 아니면 주변 가게 아는 사람들 이렇게 확인해서 번호 확인해서 바로 뺑소니 신고를 합니다. 뺑소니가 아니 아이가 그냥 간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무슨 뺑소니냐? 사고 위조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사고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도망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아무도 찍힌 바가 없고 만약 거기 CCTV가 있거나 하면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뺑소니 신겨버리는.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럼 아이가 그럼 어딘가 좀 약간 긁히거나 다치고 그랬다면 바로 이 부모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고 아니면 진료하면 이건 뭐 인적 뺑소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근데 인제 이렇죠.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걔도 그렇고 아니 부딪히지 않았어요. 지가 부딪힌 것도 아니고 내가 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멈칫하고 쓰러졌어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애들이 뭐 킥보드 타고 가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지가 뛰어가다가 그러고 또 그리고 뛰어가다가 자기 혼날까 봐 그냥 도망가는 거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르신들은 쪼금 더 한 2-3 미터 뒤에서도 사실은 차 때문에 엉덩방을 찢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엉덩방을 찧어 갖고 돌아가시거나 크게 다쳤을 때 또 사건이 굉장히 위험한 뺑소니 사고로 전화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애가 도망갔을 때는 그냥 가지 말고 멈칫한 다음에 비상등을 켜고 그다음에 다른 차를 우회시키면서 바로 전화를 합니다. 막 도망가는 걸 물론 도망가는 걸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바로 핸드폰 그래 갖고 착착착 찍어도 되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후두둑 가 버리니까. 그러면 거기서 인제 바로 112 신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112 신고를 합니다. 혹시 만약을 위해서 하고 보험사에도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예. 112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보험사 신고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 아니 뭐 노점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CCTV가 달려있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봐서 "아이 저기 좀 미안하다." 그러고 "사실은 이런데 이게 내가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당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좀 도움을 청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명함을 받아두든가 아니면은 그분의 인적사항을 받아두든가 아니면 자기 명함을 주든가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자기 핸드폰에 다 녹음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근데 이게 지금 시 저 본인의 블랙박스에는 그 장면이 녹화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바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치가 뺑소니가 미조치가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도망가거나 아이가 그냥 뭐 때문에 훅 가서 내가 못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건 무조건 즉시 신고하면 일시 장소 다 찍히고요. 그것이 되면은 그 경찰관에 의해서 뭐 사고 접수가 되면은 바로 CCTV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 이 보험사 도움을 보험사가 와서 그럼 도움을 아주 친절하게 도움을 해줄 겁니다. 오셔 갖고 이러이러 이거는 혹시 뭐 뺑소니 되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아이들은 그냥 스스케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자기도 사실은 뭐 막 횡단보도 무단횡단하고 막 그러니까 미안한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부모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나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여성이라든가 아주머니들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또 성인 남자들도 이렇게 이런 경우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대 차 사고는 내려 갖고 그냥 보험 처리하면 돼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저쪽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뭐 혹시라도 인제 이런 사람에 대한 약간 다치겠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을 빨리 112 신고 보내고 그럼 소음 처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응분에 어떤 법적 조치를 하면 돼요. 뭐 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고 보험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비접촉이면서 도 비 피해 다친 사람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게 내가 관련 없는데 어르신이 뭐 내 경험소이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쓰러져. 근데 너무 억울하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의 어떤 이런 자동차 사고 보험 관행 자체가 후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다음에 이러는데 핸드폰에 녹음 기능 딱 켜고 "야 얘야 미안해. 너 면회만 사실 할 필요 없" 왜냐면 미안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내려 갖고 "야 너 왜 거기 너 이거 너 쓰러졌어." 이렇게 다 녹음되게 찍히고 그럼 걔가 이거 뭐 어쩌라했어." 도망갈라. "야야 일로 와 봐. 네 너 뭐라는 거 아닌데 야 너 왜 뛰어나오다가 너 그랬니?" 그러니까 "여기 내 차에 다친 건 아니지?" 이렇게 다 녹음을 하게.
그럼 걔가 얘기를 아이 자기가 알아넘었다는 거야. 또 반대로 사실은 약간 부딪혔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병원에 데려가면 됩니다. 부모한테 연락하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그건 바로 112 신고하고 그냥 차근차근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애가 도망가는 거야. 그 도망가는 걸 다 녹음하고 "야 왜 너 야 왜 뛰어가니? 여기 야 도망가지 마." 막 이거 다 녹음돼 상황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격자 아주 보신 분은 있으면은 뭐 이런 얘기 다 녹음돼. 제가 이런 보셨죠? 사실 저는 이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니까 제가 좀 도움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정중하게 하면은 안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편의점에 있거나 이런 CCTV 이런 거 부탁해서 그거 확인해 보고 그 정도까지는 해 놔야지. 이게 참 근데 바쁘고 사실 뭐 정신없이 이렇게 일정 있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불려다니고 고통받는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진짜 인적 사고 뺑소니냐면 골치 아픕니다 이건. 인적 사고 그것도 거기다가 횡단보도 신호등 위반 이런 것까지 걸려 버리면 이건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막 13대 중과실 하면 이건 보험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비접촉에 의해서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게 현장을 이탈하거나 아까 사기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보고 있는 놈이 그걸 계획한 놈이 그걸 찍거나 아니면 CCTV에 갖고 해서 연락 온 다음에 합의금 요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거 이 얘기 너무 길게 했네. 어쨌든 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사실은 제가 이런 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 했죠. 호송 중에 피의자를 성추행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 독직 가혹행위, 전주 완산경찰서 A경입니다. 이거 말하자면 이 A경위는 증거 동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A경위 측은 피고인이죠.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할 때 야, 본인이 인정했으면 저도 자신 있게 방송을 하는데 본인이 안 했다고 하고 근데 객관적인 정황상 이 경이라는 애가 뭔가를 했을 것 같진 한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다고 본인이 부인하는데 본인이 부인한다고 뭐 범죄가 없었을 수도 범죄가 뭐 있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한데 근데 어쨌든 야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서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게 검찰은 피해자 B씨를 증인으로 서울대 법의학 교수, 국가수 소장, 국립과학사연구원 소장. 근데 좀 희한한 건 국립과학사연구원 연구원을 그걸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소장까지 왜? 그리고 이걸 체포한 형사기동대 아마 체포는 관련된 경찰관 3명, 6명을 증인 신청했는데 변호인도 피해자와 같이 수사한 동료 경찰관 2명을 검찰의 증인 신문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동료 경찰관은 사실은 이 피고인의 우호적일 수도 있고 우호적이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건.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찰관 6명.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좀 웃기는 게
즉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놈이라 하면은 구치감으로 이렇게 전주지검 정문에서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호송차에서 내려갖고 불필요하게 이제 뭐 이렇게 강제로 끌거나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성적인 접촉이냐 아니면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죠. 근데 그 피고송인이 뭔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했을 수도 있죠. 또 하나 강제로 입맞춘 부분은 실제로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거고 아니 이 짧은 기간에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할 수가 있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분명히 보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고 이게 경찰서가 아니라 이게 검찰로 가서 조사받기 위해 가는 그 짧은 기간. 그러니까 경찰로 봐서는 다른 기관의 자기 기관이 아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거지게 된 게 자기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의 피고송인이 검찰의 인권보호감의 면담 과정에서 얘기가 되면서 감찰 조사가 진행됐고 전부 경찰청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이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이 뉴스원에 기사가 났는데 같은 날입니다. 어제 DNA 채취로 피해자 성추행한 경찰 밝혀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DNA 채취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경찰을 밝혀냈다는 것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이게 무슨 우수 사례라고 했었지? 왜냐? 아직 말하자면 이게 재판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준비 기일이에요. 준비 끝나고 이제 재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설마 그걸 이렇게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아니 유죄로 밝혀진 다음 1심 유죄로 밝혀진 다음에라도 하면은 모르겠지만 아직 1심이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수 사례로 에이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에요. 응? 전주지검 형사 2부 소속의 황 검사, 박 검사가 송 검사 3명이 구치감으로 호송된 피해자가 호송경찰관으로 성폭력당했다는 사실 파 이거 해요. 아니 이 검사 이놈들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인들이 피해자의 타액과 입술 등에서 경찰관의 DNA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피해자의 침과 입술에서 DNA를 채취해갖고 경찰관의 DNA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추행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피해자의 여기 그 침과 여기 입술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됐으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이 경찰관이 여기로 강제로 입맞춤을 한 거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 호송인이 그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죠. 뭐 피해자가 경찰관과 접촉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찰관이 뭐 수갑도 하고 그러고 그리고 사실 이런 상태에서 미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몸싸움 과정에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 주장은 경찰의 주장입니다. 그 해당 피해자가 손등에 묻은 본인의 타액을 그러니까 피해자의 경찰관의 타액을 입안에 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검사애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찰의 말이 영
완전히 100%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검사 셋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경찰 애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 바깥에 있는 뭐 파에게 이거 안에 들어가면 이게 연결돼 갖고 이게 뭐 이렇게 된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외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 이게 유죄가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들은 이 전주지검이나 대검찰청에 이게 우수 사례로.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실제로 이 경찰이 이 피호성인을 성추행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다퉈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증거를 서로 증인을 해갖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재판을 통해서 1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죄가 나오면은 1심 유죄만 나와도 사법부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대검 과학사 우수 사례로 발표해도 되는 거죠. 아니 그래야 맞는 거죠. 근데 이 새끼들은 대부분 검찰청 이런 웃긴 놈들이 지들이 수사해놓고 지들이 박수치고 와 하고 이런 도라이 새끼들을 봤나? 이게 뭐하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쭉 있었던 예? 그 수사 연구지에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형사 뭐 과학수사팀 형사팀 애들도 똑같아요. 지들이 수사를 이렇게 해놓고 검찰을 송치하고 그 다음에 1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와 잘했다고 박수치고 이렇게 싫고 근데 다음에 재판에다가 무죄가 나와버렸네. 일부 무죄가 나와버렸네. 그럼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뭐지? 이 새끼들? 그러니까 이런 도래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소위 말하는 이 TV나 아니면 뭐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어느 방송사에서 소위 말하는 그 경찰 애들이 나와서 지들이 되게 뭐 수사를 잘했는 듯이 범인을 잡고 막 해서 떠들어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말 같지도 않은. 실제로 그게 객관적으로 유무죄가 입증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는 유죄 무죄가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으면은 엄격하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유죄가 나왔으면 다 잘한 거고 무죄가 나왔으면 다 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죠? 왜 유무죄를 흔히 정의를 그 법원에 같지도 않은 판사들한테 판단을 하게 해? 근데 최도 그리 좋아. 그래, 아무리 무능력해도 그래도 뭐 판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그 정도 인정. 근데 이건 뭐냐?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예요. 수사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한 일방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대신하는 어떤 애들이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를 통해서 입증이 되면 최소한 그 정도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TV 뭐 스모킹 건이라든가 용감한 형사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뒤에 이거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너무 일방적으로 검찰과 경찰을 빨아주는 건 안 된다. 응? 이건 좀 그러니까 수사한 기록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은 이건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DNA 채취 피해 성취는 경찰이 밝혀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밝혀지거나 일부 무죄로 나오면 그땐 이걸 주워 담을 수 있나요? 근데
대검 과학소 우수 사례로 이 검사 세 애들은 승진하고 막 다시 올라가는데 그럼 빠꾸가 없죠. 이거 무죄인데? 얘네들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여기서 말한 전문가라는 놈들이 다 양아치 새끼들인데? 어? 설마 그럴 일 없겠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국가세 법의관 애들도, 제가 뭐 서울대학교의 법의학자, 뭐 연대 고대 법의학자들 그건 감정서일 뿐이에요. 지들이 그냥 쓴 의견일 뿐이에요. 감정 의견. 물론 전문적이죠. 그런데 그 전문적인 거에 대한 표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팩트 맞습니까? 팩트로 최소한 1차적으로 판결이 나지도 않은 걸 맞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이 문제지게 하는 거? 그러면 이것은 방송에서도 안 되고, 이렇게 이것처럼 지들 잘했다고 박수치고 지들끼리 자유행위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이에요. 근데 꼭 이런 짓들을 해요. 하여튼 우리나라 수사기관 애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거는 굉장히 좀 뭔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경향신문에, 저도 이제 편파 TV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거 있었죠. 장제원 사건이 던진 질문, 수사 목적은 기소뿐인가?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성범죄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공소검수로 정리를 하느냐? 실제로는 수사를 피해자 회복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경찰대 한민경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논문도 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나오지만, 정작 아무도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해. 경찰대 교수라고 하고 또 이 관련된 수사기관 한 애들이 모자라다. 뭐가 모자라냐? 핵심이 뭐냐? 핵심은 수사 기록을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사를 더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더 하지도 않는 거고, 수사한 일방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됐다고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피의자의 방어권 플러스 피해자의 권리 보호, 이거를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대 한미경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주류에 있는 이런 애들의 주장은 그거죠. 피해자의 보호, 회복적 사고 분리해서 보호서, 이것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 안 하니까 그냥 시혜적으로 몇 건을 해주고 몇 건을 안 하고. 자,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주 농약사이다가 아니네요. 이 뒤에 있었던 농약 관련된 사건이 있었죠. 할머니. 근데 80대 센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그럼 그거는 왜 공소권 없음이라고 처리 안 했습니까? 웃기죠. 그건 명확히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공공의 목적에 이익이 있다. 웃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실은 장지원의 가족은 힘이 세고 농약을 넣었다고 추정되는 사람 할머니의 그 가족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경찰놈들이 눈치를 쫙 보고,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권력적인 측면부터 포함해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수사기록 객관하다. 그걸 못 보고 엉뚱한 소리 해요. 경찰대 교수랍시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한마디 해봤습니다.